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7일 경우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 전내의 신의에 대제를 올릴 때 강쇠하여 행례해야 하는데도 아직 근거로 삼을 만한 글을 얻지 못하고 신들의 식견이 좁아 감히 변리를 의논하여 아랠 수도 없기에 이러한 곡절을 모두 수의한 다음 정탈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여쭈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에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더니 영의정 유성룡은 의논하기를 종묘에서 서쪽을 위로 삼는다면 제6실 이하도 당연히 서편으로 바꿔 앉혀야 마땅할 듯하며 호 외에서 예식을 올린다면 비록 소홀한 듯하지만 비록 하는 수 없이 지형에 따라 예식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제복에 있어서는 상께서 이미 제복을 입지 않으셨으니 여러 집사들도 마땅히 오사모와 흑단령을 입어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중추부사 윤두스는 의논하기를 서울로 환도하던 날에 온갖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되어 신령이고 사람이고 간에 일체의 위치가 모두 지난날의 터전이 아니었으며 묘주까지도 서로 임시로 여염에 모시게 되었으니 이것을 영안하는 자리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만 서쪽을 위로 삼아 높은 곳으로 삼고 지형에 따라 둘러 앉힌 것으로 각시를 오래지 않아 다시 신묘로 모시려는 의도에서였다. 지금은 그 날짜가 이미 오래 경과되었는데 그 장소가 아닌 곳에서 향배와 득실을 가지고 구구하게 논한다면 끝내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제1실은 서쪽을 위로 삼아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게 하고 다음은 신의를 차례로 나란히 앉혀서 북쪽 벽을 다 차지한 다음에 하는 수 없이 차례에 따라 남쪽 벽으로 둘러 앉혔는데 지금 다시 위차를 정하여 남북을 머리로 하여 앉힌다면 합당하지 않을 듯하다. 또 남쪽 벽에서도 다시 서쪽을 위로 삼아 높은 곳으로 삼는다면 이는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게 되는 것이니 위차가 상도에 어긋날 뿐더러 그 서쪽이 위인 것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신의 생각으로는 우선 지금의 위차대로 두고 태묘를 새로 지을 일이나 늦추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호외의 행례나 복색 등에 관한 일을 예를 변경하는 막대한 행위라서 신은 감히 경솔하게 헌히 하지 못하겠으니 예관이 참작하여 편리한 대로 시행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와 이종 김응남은 의논하기를 종묘에 있어서 서차가 비록 엄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상난으로 인하여 각실의 신의를 협작한 여염집에 봉안하여 종묘의 채무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므로 여초 제1시부터 제5실까지는 서쪽을 위로 삼고 제6실부터 제10실까지는 동쪽을 위로 삼아 둘러 앉히게 된 것은 대체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소치이다. 다만 지형에 따라 모두 두 줄로 앉힌 것이라면 곧 좌우로 상대하는 방을 만들어 외차를 모두 서쪽을 위로 삼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나 이것도 곧 예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예의에 합당한지를 모르겠다. 종묘 안에서 예식을 올리기가 매우 어렵다면 집사는 향로와 술잔을 받들고 나와야 하고 상께서는 다만 호 외에서 예를 올려야 하는데 비록 소홀한 듯 하긴 하나 형편상 어쩔 수 없다. 제복에 대한 일은 상께서 이미 면복을 입지 않으셨으니 여러 집사들도 마땅히 오사모와 흑단령을 입어야 할 것이다. 삼가 상제를 바랄 뿐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지중추부사 정탁은 의논하기를 종묘 열성 신의를 임시로 받던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점이 본디 한두 가지가 아니니 비단 위차의 차례를 어긴 한 절목뿐이 아니다. 신은 일찍이 헌관으로 승차되어서 마음속으로 미안하게 여긴 지가 오래이다.
그런데 요즘 또 동향 대제의 헌관으로 다시 봉심을 하고 보니 그 지형이 동서는 약간 길고 남북은 매우 좁았으며 봉안된 차선은 제1실 이하부터 제5실까지는 서쪽을 위로 삼았는데 태조 이하 열성 제1을 두 줄로 나누어 남과 북으로 서로 마주하게 하고 있었다. 그 중간은 겨우 한 자리를 용납할 만한데 헌관이 예식을 올리는 자리로는 지형이 너무나도 좁아 반드시 몸을 똑바로 세워야 했고 아예 부복하고 물러서는 절차를 용납할 만한 여지가 없었다. 집사 재관으로서 처음 헌관의 왼편을 따라 들어와 오른편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예식을 마치는 동안 다시 출입하고 통행할 수가 없었으며 헌관이 제1실에서 전작하려면 반드시 제10실의 신위를 등진 채 올려야 하고 제10실에서 전작할 경우에도 반드시 제1실의 신위를 등지고 앉아야 하는데 그 나머지 신위에게도 다 그러해야만 하니 무례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었다. 그 미안스러운 바가 대체로 이와 같음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 당초 대가가 환도했을 적에는 새로 병화를 겪어 탕잔된 뒤라서 열성의 신의를 봉안할 곳이 없었으므로 우선 개인 집으로서 조금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 그 창사를 가려 임시로 모신 것이었으니 본래가 법도에 맞는 당도 아니었거니와 오래 머무르게 할 계획도 아니었다. 이는 실로 조정이 처음부터 이것을 염려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역시 형편상 부득이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신은 일찍이 사직의 위패를 옛 단서로 이안할 적에 이런 미안한 뜻을 아울러 서게 하였고 나중에 연중에서도 아뢰었다. 지금 친제의 거둥에 미쳐서 복일하는 절차의 어려움을 신은 이미 우러러 염려하였던 것인데 해조에서 의차하기를 개청한 것도 부득이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의논이 있고부터 어떤 이는 이르기를 이미 존위인 제1실에서 서쪽을 위로 삼았다면 제6실의 동쪽을 위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하다고 하는데 신의 생각도 그렇긴 하다. 이렇게 할 경우 각 실의 준소를 모두 호 외의 서쪽 섬돌 위에다 설치하고 겨우 문지방을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제1실의 신위를 설치하고 초헌관 이하 행사를 돕는 집사들이 모두 이를 말미암아 출입하게 될 것인데 신도에 있어 오른쪽을 숭상한다는 뜻으로 본다면 마땅하다 하겠지만 옛날 궁실의 제도에 출입구를 동남쪽으로 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실오에 자리하는 뜻으로 본다면 어긋난다. 또 어떤 이는 이르기를 소목의 위차를 본받아 차례를 삼아야 한다 하는데 그럴듯한 말이기는 하지만 간가가 너무 좁아 십실로 겨우 용납할 자리에 또 이 제도를 본받아 제1실을 중간으로 이봉하고 별도로 좌서 면동하는 자리를 만든다면 주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1실의 자리는 또 용납할 곳이 없을 것이니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더구나 종묘 안에 서쪽을 위로 삼고 가까운 데로부터 동쪽으로 향해 내려오는 것을 순서로 삼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역대에서 그대로 해왔고 아조도 준행하여 고치지 않은 것으로 마침내 일대의 정제가 되었는데 200년 뒤에 와서 대대로 준수하던 뜻을 강구하지는 않고 지금 난리를 겪었다 하여 고례가 의당 그런 것이라 핑계하여 경솔하게 조정의 구법을 고친다면 아마도 미안할성 싶다. 그리고 전패와 전작 등에 관한 곡절을 가지고 말한다면 제1실 이하부터 제10실까지 신임마다 예식을 올리 적에 반드시 준수해 나아가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한결같이 예문대로 행한다면 출입이 빈번하여 비좁은 가운데 서로 부딪히게 됨을 면하지 못하고 매우 외설스러운 듯하다. 이렇게 되면 비단 예절만이 모양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기력마저도 감내하지 못할 바가 있을 것이니 반드시 행할 만한 예가 아니라고 본다. 또 어떤 이는 이르기를 임시로
위표의 자리를 설치하고 승지를 임명하여 승지가 받들어 대행하면 잘 성사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모양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데 이것도 정말 그럴듯하긴 하나 묘중의 의식은 매우 엄하고 존귀한 것인데 상께서 진행하여 할 때의 대행으로 전을 올린다면 그 여제의 정성에 부족함이 있을 듯하다. 할 수 없다면 그 집 칸수를 통틀어 계산하고 연영전의 봉안한 곳도 아울러 사용하면 넉넉히 십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니 여러 신의를 봉안해 드릴 자리의 부서진 지붕을 그대로 수리해야 하는데 그 공력이 대단찮은 것으로 기일을 정하여 독촉해서 낙성하면 그래도 혹 미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기일이 다급하고 해가 짧아 형편상 미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일을 물려 정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이르기를 환도한 뒤에 바로 전화할 수 없어 지금까지 미루온 것만도 매우 미안한 일이다. 이때 이미 좋은 날을 가려 정했는데 어찌 다시 기일을 물릴 수 있겠는가 하는데 이 말도 매우 옳은 의논이기는 하다. 그러나 예적의 군자는 그 장소가 아니면 예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반드시 이미 정한 날짜를 어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진실로 예를 행할 만한 장소가 아닌 데서 행하는 것으로 아무런 의거할 바도 없이 행하는 것이어서 뒤죽박죽 잘못되어 끝내는 미안하게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신의 생각으로는 우선 신관과 작헌의 등의 절차는 중지하고 다만 상향하는 의식만을 행한다면 봉심하는 예의를 잃지 않을 것이며 전하를 겸행하는 정성도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 집의 긴 간가를 헤아려 전수를 모조리 수리하여 십실의 신위를 한결같이 종묘의 차례대로 하되 섬돌은 앞으로 하고 벽은 뒤로 하며 문을 내고 뜰을 만들어 배설하고 포치하기를 예절에 합당하지 않음이 없게 하여야만 여흠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납절의 기일이 멀지 않으니 그 대제를 기회로 진행하여 예를 올리고 신관과 작헌 등 여러 가지 의식을 한결같이 종묘에서 상행하는 법칙과 같이 하면 아마도 봉선하는 예를 잃지 않을 것이고 또 변통 합리하는 도리에도 부합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이르기를 몸소 성알하여 작헌례를 올리지 아니한다면 정으로 보나 예로 보나 모두 결함이 있을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지금은 날씨가 몹시 추워 거둥이 거북할 것이고 도벽도 미처 끝내지 못할 걱정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이 말도 정말 그럴듯하다. 그러나 상향한 뒤에 만약 나중에라도 대제의 행차가 없다면 이 말이 마땅하겠지만 상향하고 나서 이어 진행하는 대리가 있고 보면 이는 진시로 불필요한 의논이다. 그리고 이는 교회에서 능침에 참배하는 것 하는데 비할 바가 아니니 날씨가 춥다는 것도 반드시 구애될 바가 아니다. 기구를 설치하여 숯불을 피우고 습기가 다 마를 때까지 반달이나 한 달쯤 기한을 정하면 미치지 못할 형편은 없을 듯하다. 그러니 일단 정리가 되면 예식을 올리기에 알맞은 곳이 있어 모두가 법도에 합당할 것이며 일이 마침내 차례가 있고 예도 비로소 모양을 갖추게 되어 종묘에서 상행하는 의식과 잘 어울리게 될 것이니 아마도 여흠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종묘의 예는 지극히 엄하고도 중한 것이어서 신 같은 고루한 사람의 의논은 받아들일 것도 못 된다. 군이 가운데 반드시 시행할 만한 적당한 의논이 있을 것이니 해조에 명하여 10분 채택케 하여 좋은 점을 조차 시행케 함으로써 미진한 유감이 없게 하면 지극히 다행이겠다. 그리고 관복에 관한 문제는 신이 아직 참고한 적이 없어 정상을 변경시켜 예절에 맞추는 적당함을 감히 허니하지 못하겠으니 삼가 상께서 재단하기를 바랄 뿐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익은 의논하기를 환도한 뒤로 종묘에 제사 지내는 예식을 마땅히 빨리 거행하여야 하는데 묘주를 사가에 봉하는 데다 그 집의 구조가 협착하여 예절을 갖출 수가 없으니 그렇다면 이번 친제 때에는 반드시 권변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예를 가지고 논할 수는 없을 듯하다. 남과 북의 이 위에 대해 모두 서쪽을 위로 삼는다면 육실이 일실을 대하게 되니 또한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우선 지금의 위차대로 두는 것이 편리할 듯한데 탕면의 중간의 장소가 넓지 않아 집사들이 주선하기가 매우 어렵다면 호 외에서 예식을 올리는 것도 하는 수 없는 일이다. 난리를 겪은 뒤라서 제법과 기명이 미비한 것은 논할 것도 없으니 상께서 골룡표를 입으시거나 헌관이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그리낌이 없을 듯하다. 삼가 상께서 재단하시기를 바랄 뿐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해조가 의논하여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7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예조가 회개하기를 제6실 이하를 봉안할 때 마치 둘러 앉은 것과 같이 하는 것은 과연 미안한 것이고 남과 북의 이 위를 모두 서쪽을 위로 삼아 동쪽과 서쪽 벽의 자리와 같이 하는 것 또한 근거를 삼을 만큼 합당한 글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신들의 의견으로는 혹은 남쪽과 북쪽의 이비를 모두 서쪽을 위로 삼고자 하고 혹은 서쪽을 모두 위로 삼는 것이 조금 마땅할 듯 하지만 과연 예절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고도 하고 혹은 우선 지금의 위차대로 두는 것이 편리할 듯 하다고 하고 혹은 간가를 통틀어 계산하여 부서진 지붕을 잘 수리하자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철에 수리하는 공사를 쉽게 시행하지 못할 듯하고 친제를 지내기 전까지 필시 완성하지도 못할 것이니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6실 이하를 이안하면서 서쪽을 위로 삼는 것도 진실로 옳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감히 경솔하게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 상께서 재단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전내가 협착한다면 호외에서 예식을 올리는 것이 비록 소홀한 듯 하지만 형편상 하는 수가 없습니다. 예를 강세하는 것도 이미 건강한 바가 없는 마당에 제복의 미비함을 논할 겨를도 없을 듯합니다. 신들의 의논이 이와 같기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렇다면 위차는 우선 종전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이호민을 대사헌으로 윤승훈을 부제학으로 서성을 병조 참의로 심우승을 호조 참의로 윤형을 장령으로 이정구를 병조 정랑으로 강복성을 김제 군수로 삼았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1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장령 윤형이 집이 김시연 장령 유사원 지평 이형우 김대래가 와서 아뢰기를 작상은 공로를 보답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함부로 베풀면 공로가 있는 사람이 맥이 풀릴 뿐만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문을 열어주기 안성맞춤입니다. 근래 군공이 있다고 함부로 거짓말하여 벼슬을 받기도 하고 혹은 연주를 타고 상을 얻기도 하는 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 보고 듣는 자로서 한심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상군 이지는 난리 초에 한갓 종군 자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당상의 가자를 받은 것만도 이미 분수에 넘친 것인데 그 뒤에 조그만 공도 전혀 없으면서 없는 사실을 그럴싸하게 꾸며 각처의 수신들에게 올림으로써 오히려 보상을 받을 계책으로 삼았으니 그 마음 쓰는 것을 살펴보건대 지극히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아들을 시켜 외람되게 상소하여 이 품의 높은 지위에 오르기까지 하였으므로 물정이 매우 해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개정을 명하소서.
비변사는 지가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말을 따라주어 함부로 상가를 청함으로써 공로를 보답하는 중한 법으로 하여금 공없는 사람에게 마구 베풀어지게 하였으니 그 사사로운 정분을 따라 마음 쓴 실상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유사당상도 아울러 추고하게 하소서. 강진현감 나 대용은 사람됨이 강교하여 일을 처리하는 데 매우 주제에 넘으며 술과 떡 같은 것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명성을 구하고 남의 말을 약탈하여 뇌물로 썼습니다. 그리고 사신이 바다를 건널 때는 수호용 선박을 배정하는 것이 전례인데 보내지 않았으니 형편없이 관직을 수행하며 사명을 멸시한 죄가 큽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수상군은 그와 같이 논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1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예조의 개한 알성 후에 보일 문무과의 취인 사목 안에 방방할 때에 사화, 관대, 기마, 홍패, 사주 등 여러 가지 일을 미리 갖출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성과의 창방은 의례, 즉 일로 거행하기 때문에 관복 같은 여러 가지 기구와 기마 등은 조정해서 비급하는 것으로 특사의 은용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미리 갖추지 못할까 걱정스럽습니다. 평시에는 공조에 복두와 혁대가 있고 제용감에 삼색포가 있었어도 숫자가 부족해 청록포 같은 것은 혹 장학원의 악생과 악공들이 입는 것을 형편대로 옮겨 썼었는데 지금은 회사에 간직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제때에 조치하고자 하나 허다한 관복 등 여러 가지 기구를 마련할 형편이 전혀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시 방편으로 처치할 길이 없지는 않을 것이니 예조에서 상량하여 의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1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전에 아린 수상근의 개정과 비변사 유사당상의 추구에 대한 일을 아뢰니 답하기를 종실인 사람이 힘을 다하여 적을 도벌하겠다는 뜻이 가상하니 한 작업을 올려주었다 해도 사체에 방해될 것이 없다. 유사도 추구할 수 없다.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세 번을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1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이기를 이조 판서로 삼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1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우승지 홍세공이 아뢰기를 평시의 종묘 제2는 묘 위의 향배를 가지고 동서남북을 정하였으나 이번 의주에는 묘정이 협착하여 지형을 따라 배설했기 때문에 방위를 가지고 동서남북을 정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1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각도의 향리가 기인에 관한 일로 침해당하는 일이 많아서 유망이 계속되더니 난을 겪은 후부터는 더욱 남아있는 아전이 없어 딴 곳으로 옮겨 분정할 수도 없었던 까닭에 그 피해가 아전의 일족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고 이따라 연관되어 마침내는 촌랭들까지 아울러 그 피해를 입어 대부분 전결로서 분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경영 석상의 전후로 계속되는 진달과 각도 감사가 차례로 올린 장계 및 중외의 소장이 모두 이 일을 말하고 있으므로 변통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각도 감사에게 통문하였는데 아직 순당하여 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사도 채찰사 이원익이 돌아온 뒤에 말하기를 각도 백성들의 폐해가 모두 여기에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목화가 희귀하니 평상시에 기인 1명이 납부하는 8필의 수량은 도저히 마련하여 낼 수가 없다.
아전들이 경력하는 제도를 임시 방편으로 혁파하고 각 읍에서 현재 기경하여 수합한 미승으로 수년 동안 시행해 봐서 피차가 모두 편하다면 이를 연구한 방법으로 삼아도 혹 무방할 것이다 하였는데, 상사도 최철사 유성룡과 함께 의논해 보니 그의 의견도 그러하였습니다. 다시 공조와 상의하여 병신년으로부터 시작하여 낸 것과 내지 않은 것을 분변해서 기인들이 꼭 지급해야 할 수량을 각도에 마련하게 하였으나, 경중 기인으로서 입역하고 있는 자들이 당장에 쓸 수요가 있어야 하므로 그들이 4개월간 지급해야 할 가포는 전일 도 채찰사 이원익의 장계대로 남쪽 지방 각처의 수용으로 주었던 은자 200량과 본주에서 군량을 사들이려고 계하받았던 은자 500량으로 우선 마련하여 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자 값은 장차 외방에서 올라온 쌀과 대신 공급하여 군량을 보충시키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이 원익과 의논하여 정하였습니다. 변통하는 사리에 관계되는 일이라 이에 감히 앙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기인에 관한 일은 비록 이해와 곡절을 알지 못하겠으나 우선 의논한 대로 시행하라. 다만 은자로서 제급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1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이철을 사헌부 장령으로 늙음하게 청반에 외람되이 참여하였으나 건백한 바가 없었다. 유경종을 승정은 주소로 삼았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1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상께서 알성은 마땅히 날짜를 낮추어 거행해야 한다. 후원에 친님 해서 한 적은 있었지만 정시로 인하여 취인한 적은 있지 않았다. 정시에서 직부하거나 혹은 급분하는 예가 있기는 하였으나 까닭없이 취인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듯하다.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병난 이후로 문교를 펼칠 겨를이 없어 식년 과거까지도 매번 중지되었으므로 선비들이 실망하고 조정에는 인재가 부족하게 되어 물론이 모두 온당하지 못하게 여깁니다. 이번에 취인한다는 명이 있자 사방에서 식량을 짊어지고 멀리서 와 도하에 모여 있는데 형편상 오래 머물러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그들로 하여금 임금의 덕을 보게 하여 널리 뽑지 않는다면 진실로 직부하고 급분한다 하더라도 선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고 또한 사람을 진작시키는 방도에도 결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알성은 날짜를 늦추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많은 선비들이 모여있는 것을 기회로 대정해서 시험 보이는 것은 실로 이유 없는 행사가 아닙니다. 더구나 정시로 취인한 일은 평소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박동렬과 유담 등의 전례가 있으며 근본 이 무과도 벌써 초시를 치루었으니 이 기회에 취인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대신들의 의견도 그러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난 후에 정시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중국 조종의 예를 보더라도 식년의 법만 있을 뿐인데 우리나라는 별시가 빈번하다. 그리하여 간혹 한 장의 미사역으로 취인하기도 하여 요행을 바라는 뜻을 갖게 한다면 그 누가 있어 독서하려 들겠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인재를 진작시켜 이루게 하는 것이라 한다면 아마도 그렇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아뢰니 대략 취해도 무방하다 하였다.